네, 안녕하세요. 펜타필 트레이너 박문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일에서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 박상구입니다. 네, 오늘 해볼 주제는 네,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에 하나인 오십견이죠. 네, 오십견, 다른 말로는 동결견, 네, 얼어붙은 어깨 이렇게 부르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50대가 가장 많다고 해서 네. 오십견이라고 불리는데 네, 어깨 질환 환자분들 중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오십견 대표적으로 있고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정보 가지고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질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회건염, 네.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전부 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정확하게 비교가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 당신은 어깨 상태가 어떻습니다, 어떤 질환입니다 라고 네. 이야기를 듣는다면 네. 그런 병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리고 보통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초음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초음파를 보셔가지고 네. 속의 상태가 좀 많이 유착이 돼 있는지 네. 아니면 어디가 파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네. 네. 우리가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아는 방법도 네. 몇 가지가 있죠. 그냥 내가 혼자 팔을 그냥 올릴 때 잘 안 올라가네. 네. 근데 팔을 잡고 누가 도와주면서 올라가고 잘 올라가 이러면 오십견이 아닙니다. 오십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신다면 나 오십견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십견에는 대표적으로 3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오십견은 보통 네. 한 1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회복되는데. 네. 그리고 그 회복되는 과정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1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 네. 염증기라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염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시기고 되게 아파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밤에 많이 아파서 야간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아프다. 네, 아프다. 그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보기에는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꾸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자꾸 꾀병이냐고 막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뭔가 염증이 상당히 많아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운동을 네.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병원에 방문하셔서 염증을 줄여주는데 조금 주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오십견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네. 살펴보면 네. 염증기 때는 무조건 주사부터 맞아라. 그렇죠. 네. 주사가 네. 염증을 줄여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는 주사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주사를 맞을수록 염증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때 너무 아프다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게 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동결기라고 부르고 있죠. 네. 동결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동결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 8개월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동결 말 그대로 얼어붙는 시기고요.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때는 밤에 아프거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갈 때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뻗는데 특정 범위까지 안 아프다가 어디를 넘어가는 순간에 되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네. 처음에 염증기보다는 통증이 줄어든다. 그쵸. 근데 이제 범위가 늘어날수록 통증이 더 생긴다. 그쵸. 이런 특징이 있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활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인 재활이 필요한데 네. 주의할 점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범위까지는 아프지 않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아파요. 네. 근데 그 범위를 넘어가게끔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다시 염증이 생기고 첫 번째 단계인 염증기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회복의 기간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네. 고통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한 범위에서 좀 재활을 좀 재활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결기에는 네. 가벼운 정도의 이렇게 스트레칭이 좀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기, 그쵸. 해빙기가 해빙기.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뭐 12개월에서 무제한. 네. 누구는 뭐 4년까지. 빨리 낳고, 누구는 늦게 낳고 최대한 4년 정도까지는 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굳었으니까 두 번째 단계 때, 세 번째 단계 해빙기 때, 회복기 때는 이제 풀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딱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때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범위를 빨리빨리 늘리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해빙기 때 아무 운동을 안 하면 이제 그 영구적으로 좀 굳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죠. 그때 본격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서 좀 예방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 그러니까 50대가 오시기 전에 좀 어깨가 아프시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오십견의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단계 때 많이 하시면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특히 오십견이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었던 운동이고요. 보통 다른 데서는 많이 보지 못한 운동이셨을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단계 때 어깨에 어떤 염증이 심하게 있으신 경우에는 어깨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쪽이 오히려 더 염증이 도지면서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되 최대한 어깨의 부담을 줄이면서 움직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시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팔꿈치인데요. 저희가 어깨를 움직일 때 팔꿈치를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 어깨에는 분명히 움직임이 생기지만 팔꿈치에서도 동시에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 부담을 나눠 갖는 효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 뭔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단계, 특히 야간통이 너무 심한 상태의 오십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어깨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팔꿈치와 결합된 어깨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을 한번 배워보시면 저희 정권 찌르기라는 동작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팔을 뻗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시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포인트는 최대한 어깨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팔꿈치를 앞으로 펴주면서 정권을 찔러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어깨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좋은 영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어떤 과도한 부담을 일으키지 않게 팔꿈치에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뻗어주시면 되고요. 각도가 너무 제한이 돼서 90도까지 올릴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쭉쭉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뿐만 아니라 대각선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주시되 어깨만 쓰는 게 아니라 어깨만 쓰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꼭 같이 움직여주시는 이런 정권 찌르기 동작을 해주시면 부담을 줄여가면서 이쪽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빙기 때 이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범위가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반대쪽 손을 돕는 게 좋고 한 가지 보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올려주시고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잡으시고 위로 갈 수 있을 만큼 쭉 들어 올려주세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고 잠깐 휴식 취하시고 아까 전에 갔던 범위보다 조금 더 범위 늘리시면서 지그시 10초 정도 쭉 늘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팔을 위로 올리시면서 점점 범위를 늘어낼 수 있게 늘려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랑 어깨랑 위치를 나란히 맞춰주시고요.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잡으시고 손목을 아래쪽으로 끝까지 한번 눌러보세요. 쭉 10초 정도 버틴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호흡을 뱉으시면서 손으로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끝까지 눌러주세요.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시면서 범위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깨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미리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 자, 바로 누운 상태에서 이번에는 한쪽 손으로 팔꿈치를 손목을 잡으시고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마찬가지로 10초씩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여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등을 완전히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팔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10초 정도 벌려주시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호흡 뱉으시면서 끝까지 등이 펴질 수 있게 10초 정도 벌려주시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10초 정도 쭉 늘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그런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꼭 아프시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 따라하셔가지고 좀 50대, 60대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어깨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 어깨가 굳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염증기, 그다음에 동결기 이 두 시기 때 많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시기에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많이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좀 오랫동안 어깨가 굳으셨던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충분히 조금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에는 다른 어깨 질환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깨 질환도 많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